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원화 약세 속에 외국인들의 선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1.76% 빠지고 코스닥 2차 전지와 제약업종 하락세 2%대 하락한 어제장이었습니다.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 그리고 전략 이야기로 오늘 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문에 보니까 다울투자증권에서 모 과장님이 30억 연봉을 받으셨다던데요. 네. 네. 뭐 부럽죠.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연봉킹 되셔도 저희 출연은 꼭 해주시는 걸로. 아우, 당연하죠. 네. 자, 오늘장 준비하면서 저희가 리뷰 종목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짧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시됐던 삼양식품 매수가가 12만 3,600원이었고요. 목표가 15만 원이었습니다. 14일에 실적 발표 후에 터치 바로 하고 어제 종가가 17만 6천 원이었거든요. 네. 대응 어떻게 볼까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좋은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차익실이 안 나왔다. 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양식품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주가가 기존의 보유자들 팔자는 100%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익이 안 나왔다는 네. 부분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이 차익을 안 내놓는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한원 시스템 있습니다. 매수가가 8,520원이었고 목표가 9,400원으로 제시 주셨는데 당일 바로 목표가 터치를 했고 어제 종가에서 9,540원이거든요.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우선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이하였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크게 지금 1,435억까지 나왔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한원 시스템의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뭐 기대감, 판매 부분도 정상적으로 그 이상 나왔지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객사와의 이 비용 부담에 대한 측면이 많이 경감이 됐던 부분이 이런 영업이익의 호실적으로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원 시스템의 뭐 재무적인 그리고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아직까지도 이 매각 이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를 짓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한원 시스템의 주가는 굉장히 좀 커져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당연히 목표 주가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박재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먼저 다산그룹주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녹색 에너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9.84%, 계열사인 다산솔루에타도 9.8%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시간외에서 에이프로젠 그룹주에 대한 탄력도도 높았는데요. 특히나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6%대 강하게 올랐습니다. DA테크놀로지는 3%대 오른 모습인데요.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도 살펴보시면 2%대 오른 모습이죠.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앵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제는 또 저희가 솔리드를 봤는데 요즘 한동안 안 봤던 통신 장비주들 보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모멘텀은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재건 이슈와 관련되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또 다산 이 관련 그룹주들에 대한 시간의 상승세가 굉장히 네. 좀 좋았었거든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이슈에 의한 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좀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나 솔루션 이외에도 이 자동차 전장 이쪽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가 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제의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 친환경 관련 이런 MOU 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상승 여력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네.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뭐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선 네트워크스 우선 본업에 대한 어떤 본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좀 받쳐줘야 이런 이 해외에서의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 주가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매매 전략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어제 종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거의 지금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랐을 때는 또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 이 5,200원, 손절가는 4,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굉장히 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둘 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4일째 동반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끌어내렸고요. 말씀드렸던 선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9,208계약 순매도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 뭘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매각이익 1억 달러를 앞둔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1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국콜마는 2분기 호실적에 52주 신고가 경신에도 얼마 전에 성공하면서 10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은 굴착기 주문이 밀려든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10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성DS는 7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특히나 고부가 DDR5 패키지 기판의 성장이 돋보이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GM 인도공장 인수에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 텐데요. 대원제약은 22거래일째 무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벤처 제휴 강화에 나선 점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어서 노랑풍선은 1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6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10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IT 조직 개편으로 최근에 디지털 고도화에 나선 기업입니다. 이어서 웹제는 6거래일 연속인데요. 일본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하죠.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는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희귀질환 치료제를 만들다면서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한국골마를 좀 네. 봐야 될 텐데 우선 화장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은 숫자로 잡히는 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중국 쪽에서의 소비 심리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봤을 때도 낙관을 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한국콜마가 이 어떤 전방 브랜드를 파는 기업이 아니죠. 이 수주를 받고 제작하는 이 ODM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한국콜마를 가장 탑피해로 꼽는 부분이 전방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소비와 직결이 되고 있지만 이런 OEM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만 잘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리스크 부분은 다른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중국 쪽에서의 그 법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흑자 전환하는 이슈도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의 선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 수주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색조 브랜드사 쪽에서의 수주가 많이 증가된 모습이 2분기 때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북미 쪽에서의 이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부분 나오지만은 손실 부분도 이 축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의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그전에 어떤 대형 브랜드에 대한 선호보다도 이 인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그런 점에서 이 소품종 다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품종, 소량 네네. 네, 이런 쪽에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에서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도 글로벌 3위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실적만 기대를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금이라도 타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상엽 이사님도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화장품 OD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지금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이 선케어 제품도 말씀을 주셨는데 선케어 제품만큼 주기적으로 새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것도 없거든요. 색조는 한 번 쓰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그쵸. 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콜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실적에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데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거의 뭐 약보합도 아니고 뭐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은 거의 지금 그렇죠. 현재는 시장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좀 큰 네. 주가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금 76,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도 괴리를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1차적 목표가는 63,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파했을 때는 전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려 하겠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 목표가 63,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기간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웹젠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이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어요. 한 50% 이상은 그 실적이 감소를 해서 118억을 기록했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부분은 지금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반영 다 되잖아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대비해서 선전했다고 한다면은 네. 뭐 그거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뷰는 다시 한번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때 뭐 신작이 거의 뭐 이제 뭐 부재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분기 때 실제 선방했다는 부분이 마케팅비가 줄어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론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신작이나 이런 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예상치 대비해서 선전했다고 하지만 결론으로 상반기 때는 뭐 신작이나 역시 뭐 게임 업종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했다는 거는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 때의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거의 뭐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추세를 좀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웹진에 대한 매수 관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서브컬처, 이 수제품 RPG죠. 네네. 이 라그나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월부터 지금 사전 예약이 시작했어요. 뭐 그 베타 테스트도 지금 진행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제 일본 쪽에서의 iOS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지금 기록을 했던 부분을 봤을 때도 웹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매출에 대해서 이제 20위권에 들어갔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는 네.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뮤죠. 이 뮤에 대한 IP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 좀 출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뭐 이제 RPG 쪽에서의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저는 180도 가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네. 웹젠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뭐 1차적인 목표가 17,000원. 지금 현재 가격 굉장히 좀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뭐 적자는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저효과까지도 이제 발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모펀드 운용사들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 담겼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손 사모펀드의 매수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특히 AI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 2차 전지에 대한 주목도도 특히 대장주에 있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MSCI 편입 호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목도가 커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 종목 중에서는 뭘 좀 볼까요? 네이버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는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2분기 때 실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서치 플랫폼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가장 큰데,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줄어들었긴 했어요. 네. 하지만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커머스 쪽에서 이커머스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지금 하반기 때도 이 서치 플랫폼 대비해서도 이커머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자회사들 쪽이죠. 네. 자회사들 이제 포시마크나 웹툰 같은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서치 플랫폼 같은 이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버텨줘야겠지만, 뭐 새로운 어떤 그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런 실적 만회해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네이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너무 이제 우려감은 이제는 좀 끝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통제를 많이 했어요. 몇 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효과가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하이브클로 X잖아요. 네, AI 다음 관련. 주에 24일에 발표죠. 모멘텀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AI 관련된 클로바 AI는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데 기대감이 커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I 쪽 모멘텀은 이 부가적인 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픈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뭐 그다음에 뭐 빅테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B2B 쪽에서의 솔루션을 로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좋고 그 실질적으로 주가에 더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클로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알파로 생각을 하시되 본업에 대한 부분이 2분기 때도 이제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으로 이 네이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 가격 접근은 어떤 관점으로 하면 좋을까요? 중장기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어떤 안정성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이제 25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선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목표가 2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다산네트워크스, 한국콜마, 웹젠, 네이버까지 이렇게 투자 포인트와 전략 나눠주셨는데요.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